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5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허난성 로양의 베어링 공장과 현재 고찰 백마사 그리고 용문석굴을 시찰했습니다. 허난성의 불교 성지라면 가장 대표적인 곳이 소림사인데 그곳을 가지 않고 백마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소림사가 풍비박산난 지금 허난성에 널리 퍼진 얘기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소림사는 요승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에게 그런 말 했냐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 허난성, 덩펑, 카이펑, 정저우 주민들은 다 그리 알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당시 40도의 무더위에 백마사와 용문석굴을 시찰했습니다. 시진핑은 이때 소림사를 손보기로 결심하고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백마사의 주지로 시진핑을 모셨던 인러 법사가 소림사를 접수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중국어로는 베이친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친, 한국어 발음으로 흠은 황제 명에 따라 특별히 임명됐다는 의미입니다. 돌팔이 화허상을 내쫓고 신망이 높은 새 주지를 임명했습니다. 파룬궁 계열의 반중 인사들은 소림사 가지고도 시진핑 실각설과 엮어 가짜뉴스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소림사 방장 스용신의 뒷배가 시진핑인데 짱여우샤 등에 밀려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시진핑이 로양에 간 것은 시찰이 아니라 절에 참여하기 위해 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후진타오가 시진핑과의 일전을 불사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합니다. 또 시진핑이 안전을 부처님께 기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리창 총리가 시진핑을 대체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온 힘을 다해 스용신을 보호하려 한다고도 합니다. 여러 놈이 돌아가며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림 제국이 몰락하면서 옛날 무협 영화의 대사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용의 소설을 영화한 천룡팔부에서 주인공 주머지의 대사가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리고린이라는 배우는 영화 속에서 샤오린스, 原来是个安常춘서 장우 나고즈소 소림사가 알고 보니 음란함을 감추고 더러움을 품은 장소였다고 했습니다. 이 영화 속 대사 예언이 성취됐다고 중화권에서는 난립니다. 소림사 뉴스 폭탄은 7월 26일 경찰의 통보문이 인터넷에 나돌면서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가짜 공문으로 밝혀지지만 내용은 일단 충격적이었습니다. 7월 26일 소림사 방장 스용신이 정부 7명, 자녀 21명, 사찰 직원 6명 등 모두 34명을 이끌고 출국하려다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동방항공편으로 LA로 가려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스용신을 조사해보니 51명의 정부에 사생아가 174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용신은 2001년부터 정부들을 해외 소림사 분원에 보내 사찰 관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해외 소림사는 영국 런던 북부, 독일 베를린, 호주 사우스웨일즈, 미국 뉴욕, 캐나다에도 분원이 있어 22명의 정부들이 맡아 관리했다고 합니다. 스용신은 소림사 문화의 해외 보급 명분으로 사찰 재산 413억 2,600만 달러를 빼돌렸다고 합니다. 소림사의 자산은 해외 분원을 제외하고도 각국의 제자 수련비, 찬조비, 4성급 호텔, 골프장만 합쳐도 1,531억 2,8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스용신은 케이먼 군도와 스위스 은행에도 213억 1,1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이 같은 공문은 일단 가짜로 밝혀지긴 했습니다. 그 많은 식소를 데리고 출국하려 했다는 것은 좀 황당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내용들, 즉 그의 비리 행위와 자산 축적은 대체로 맞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7월 27일 바로 소림사 관리체 공고문이 떴습니다. 소림사 방장 스용신이 사찰 재산 횡령으로 불교 계율을 어겼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사생아도 있다는 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용신이 여러 형사범죄로 유관 부문의 조사를 받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사회에 공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용신의 이런 비리는 이미 10년 전인 2015년에도 불거져 나온 바 있습니다. 6명의 소림 제자가 스용신의 비위를 보다 못해 당국에 신고됐습니다. 비구승과 정을 통하고 사찰 재산을 횡령했다고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2년 동안이나 조사를 하고도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누군가 권력층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용신은 1965년 안우이성 출신입니다. 원래 성은 류씨인데 스는 스승의 법명을 따른 것입니다. 그는 스승이 일찍 입적하는 바람에 소림사에서 벼락 출세를 했습니다. 34살 새파란 나이에 방장이 돼 28년째입니다. 그리고 허난성 불교협회장, 중국 불교협회장 등 초고속으로 발전했습니다. 리창춘이 옛날에 허난성 성장을 했다고 해서 리창춘이 그의 뒷배로 시진핑의 실각을 노린다는 소리를 하는 이도 있는데 엉터리입니다. 파룬공 인사가 퍼뜨리는 가짜뉴스입니다. 스용신은 제9기부터 12기 전인대 대표도 내리 지냈습니다. 전인대 인선 기준은 무직소녀, 즉 무산계급, 직능별 대표, 소수민족, 여성 할당입니다. 명색이 종교의 탈을 썼으니 직능 대표에 해당합니다. 허난성 일대에서 그는 황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림사가 있는 허난성 덩펑, 그리고 카이펑, 정저우 등지에서 스용신의 비리를 제보해봐야 그대로 묻혔습니다. 지역 유지는 물론 공안까지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허난성 덩펑에서는 치안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소림공부 탓인지 소매치기도 칼로 핸드백을 째는 솜씨가 남달랐고 조폭들이 공안을 패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스용신은 소림사의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해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일궜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CEO라 칭했습니다. 지주회사만 18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림사와 관련된 상표 700개를 등록했습니다. 브랜드로 철저히 돈을 벌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성치가 나오는 영화 소림궁부도 지나친 로열티를 요구하는 바람에 해외에서만 정식으로 상영됐습니다. 중국 내에서 상영된 것은 죄다 해적판입니다. 소림사의 입장료 수입도 연간 3억 5천만 유엔을 거둬들였습니다. 또 타오바오, 또인 등을 통해 인플루언서 방식으로 브랜드 경영도 합니다. 해외 브랜드 판권, 게임, 염주 등 불교 용품 판매, 여행 상품 등 문어발식 경영이 대단합니다. 스용신은 불교의 표피를 두른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해 위세를 떨치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불문의 제자, 출가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호사를 누렸습니다. 수많은 호화 명품 외제차에다가 가는 곳마다 정부를 뒀습니다. 그가 두른 금박 입힌 가사는 가격이 무려 16만 유엔입니다. 한화로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염주와 장신구는 제외한 가격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선에는 인색했습니다. 소림사를 개방해 외국인도 받아들이고 상업화에만 몰두했습니다. 스용신이 결정적으로 찍힌 계기는 2월에 있었던 바티칸 방문이었습니다. 중국과 바티칸은 외교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났습니다. 스용신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명해졌다고 세계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는 브라셀 유럽연합의 NGO를 방문하는가 하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렸던 기후회의도 참석해 부처님의 힘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황당한 소리도 해댔습니다. 스용신은 바티칸 방문으로 사고를 친 뒤 줄곧 해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단단히 지켜 표적이 된 지가 좀 됐습니다. 중국 국가 종교사무국은 이미 5월 국내외 종교 활동에 관련한 규정 세칙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소림사 스용신의 일탈을 두들겨 잡기 위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국가 기강을 아주 잘 잡고 있습니다. 종교의 범죄에서 벗어나 국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용신은 장저민 시대 발흥해 후진타오 시대를 거쳐 시진핑 시대의 종말을 고있습니다. 오랜 병폐를 기어코 도려내는 시진핑의 강단은 대단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